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삼일째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hum승을 받으소서. 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쨌든 이제 두 나라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떡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전철이랑 뭐 이렇게 몇 번 갈아타고 오는데 조금 12시 1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옆에 요 산이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미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면서 갑자기 쓴 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성심원 뒷산길을 걸으며입니다. 제목이. 새 봄부터 부지런히 싹 틔우고 여름내 잘 키우고 성장시킨 내 삶의 모든 자랑스런 흔적들을 모두 발 아래 내려놓았다. 늦가을 11월 위령의 달, 홀로 오르는 나그네 발자국만이 온 생의 청춘과 열정의 잔해들을 건드리며 바스락 소리를 낼 뿐 사방이 고요하다.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난 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한 줄기 햇빛과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한 줌의 고마운 바람과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가 전부이다. 바스락바스락 세월은 이 시간도 흐르고 복되고 단촐한 겨울을 나기 위해 또 다른 새봄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조용한 쉼과 작은 것에 충실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일 뿐이다.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썼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약간 저희 골룸반에서 이렇게 조금 특별 케이스가 돼서 나라를 자꾸 바꿨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미국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미얀마를 간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골룸반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모집하고 양성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내보내는 실무를 할 사람을 그전에는 이제 신부님과 그다음에 이제 골룸반을 그만둔 선배가 이렇게 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돌아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후배들을 이제 저희 골룸반 홍보와 또 후배들 모집하고 해서 이제 합숙 교육 시키고 그래서 내보내고 이런 일을,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필리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 관리하고 이러는 일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양성을 주로 많이 했는데, 뭐 그거 그냥 짧게 한 소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배들에게
제가 살았던 그런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양성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외로 파견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부모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기는 하나, 어쨌든 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잘 살다가 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마지막 떠나보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출국을 할 때마다,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막 걱정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남들은 다 정말 좋은 일 한다, 훌륭한 일 한다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떠날 때는 거기 가서 막 내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거에 부풀어서 남아있는 가족들,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을 양성시켜서 떠나보내면서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께 뭐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를 비롯해서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 또 그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했는데 그 출발점이 된 것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교육도 받았고 뭐 그런 양성도 받았고 그랬는데 막상 나가서 제가 했던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신도로서. 그랬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의 열정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과 헌신만으로 정말 그들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더 망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좀 하게 됐던 계기도 됐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저희 골룸반 신부님들이 선교를 하시던 곳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미얀마가 군부 독재가 들어오면서 1970년대 때 다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 그쪽에 계신 신설된 새로운 교구에서 골룸반 신부님들이 예전에 그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미얀마를 거쳐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전에 1930~40년대 그때 골룸반 신부님들이 그 중국 가까운 교구, 신설된 교구 그쪽에서 들어가시다가 그쪽에서 사목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4~5분이 거기 묻혀 계세요. 그래서 골룸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설된 교구에서 교구장님이 신부님들은 아직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지 않으니 평신도들이라도 조금 보내주실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을 저희 골룸반에서 저희 받게 되어서 저희가 그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평신도 총회를 칠레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가게 되어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미얀마를 새로운 선교지로 보낼 것이냐,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그래서 모두 100% 찬성으로 선교사 파견을 하자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갈 것이냐, 누구를 보낼 것이냐를 이야기하다가 다들 거기 선교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새로운 사목지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가야 될 그곳은 전기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굉장한 오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문명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는 것은 정말 박수를 치지만 나는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서 제가 한국에서의 임기가 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갈 때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한국 선배, 필리핀에서 거의 15년, 20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살았던 선배 한 명. 근데 한국 분이지만 필리핀에서 너무 오래 살으셔가지고 거의 필리핀 분 같았어요. 그분이랑 또 한국에서 와서 몇 년 동안 일했던 필리핀 선교사랑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준비 작업을 같이 3명이서 같이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처음에는 그 양곤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했는데, 그쪽 나라 글씨가 처음에 보니까 무슨 개미 기어가는 여러분들 태국 글씨 이렇게 보셨던 거랑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미 40이 넘었고 나이가,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언어 배우는 거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이게 과연 가서 새로운 말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뭐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요, 미얀마 언어가 한국어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나라의 그 조사에 뭐 는, 이, 가 이런 게 있듯이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문법의 순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80% 이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단어나 모든 거가 다 새롭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문법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여서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영어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근데 나중에 올 때쯤 돼서는 사실은 영어 쓰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미얀마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하루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식적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웠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시장에 가든 어디 그 사람들 붙잡고 계속 연습하고 텔레비 보면서 공부하고 뭐 닥치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 공부를 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언어 공부를 했나요? 6개월 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모교구라는 중국 접경 지역이에요. 새롭게 신설된 교구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양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지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기쁘게 도착을 해서 거기 지역의 교구민들이랑 뭐 또 교구장님의 환대를 받으면서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착해서
제가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매일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되는 거가 이제 저는 감기약 한 번을 안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 그 약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는데 아직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도착한 지 며칠 안 돼서 교구청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서 교구청에 같이 동료들이랑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집은 한 교구청에서 떨어진 시골인데 한 2, 3km 정도 떨어졌어요. 자전거로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집에 와서 밤에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교구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얼마나 이 전기수도 없는 게 힘들겠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발전기 통통통통 하면서 경운기 소리가 나는 전기를 킬 수 있는 발전기를 주셨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도 이렇게 우물에서 직접 길어다 먹는데 그 2층까지 이렇게 전기 모터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물을 받아놓을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너무 덥고 막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런데 그 전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 분들은 그런 거를 안 쓰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쓰더라도 2, 30분 이렇게 써야지 계속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씻으러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우리나라 이제 한여름에 그 장마철보다 이제 더 습하고 더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촛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동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벗고 이렇게 가서 물 이렇게 끼얹으시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가 발을 밟은 거예요. 발을 깨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왔는데 더 제가 겁났던 거는 저는 사실 뱀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혹시 뱀이 물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놀라서 그런데 동료들이 뛰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선배 언니가 잡아놨더라고요. 신발짝으로. 근데 뭐였냐면 전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전갈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전갈은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필리핀 동료는 자기네 민간요법이라면서 마늘을 막 찧어가지고 붙여주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구청에 이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온다고 아무튼 최대의 그쪽에서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화가 중국 전화예요. 왜냐하면 미얀마 전화는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고 중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중국 번호를 따가지고 중국 전화를 쓰면 훨씬 저렴하게 전화를 놓을 수 있어서 전화를 놔주셨는데 전화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전화를 교구청에 드렸어요. 그랬었더니 이제 시무님이 밤이 늦었으니 그 옆에 수녀님들이 이제 사셨어요. 수녀님들이 아이들 기숙사를 하면서 사셨는데 그 수녀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걸 죽는지 살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녀님네도 발전기는 있으나 밤에 전화를 할 일 이런 거 없으니까 다 빼놓고 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를 두고 저희 동료 2명이 이제 그 수녀님네 집에를 부르러 갔어요. 동네에 온갖 개들이 다 짖고 근데 개들을 다 풀어놓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키웠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옛날 저 어릴 때 클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을 모시고 왔는데 수녀님이
처방이 뭐냐면 저를 물은 그 전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마침 잡아놨어.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 효험은 없더라고요. 이제 의수님은 이제 괜찮을 거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밤새도록 정말 그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어요. 정말 단 5분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바닥 쪽이었는데 눈으로 보여요. 육안으로 이렇게 저기가 독인가 봐요. 속에 이렇게. 그래서 이 피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해서 어쨌든 밤을 꼬박 새웠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거기는 인터넷도 없고 뭐 전화도 거의 없고 신부님, 수녀님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편인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아침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리 집에서 쓰던 약인데 한번 발라봐라.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거 우리 집에서 쓰던 거다. 이게 최고다. 줄줄이 사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다.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이 문명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주교님께서도 저한테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주교님이 어쨌든 저희 골룸반에 평신도 선교사들을 요청을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예방주사 맞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너 앞으로 말라리아 걸릴 일이 없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았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말라리아 약을 안 먹어도 되는구나, 이 한 방에.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로부터는 그 말라리아 약으로부터 해방이구나. 그래서 진짜 그 정갈 물린 것을 너무 감사해 하면서 거기 삶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저희가 한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교구의 신부님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빨리 짐을 싸세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양곤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갈아입을 옷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만 싸서 이렇게 어깨 메고 갔다 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얀마는 지금도 그런 군부 독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있을 때도 그래서 일반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 곳은 미얀마의 어쨌든 외오지였고, 그리고 미얀마에도 이렇게 미얀마 말은 공용어는 미얀마 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있던 지역은 카친족이라 그래가지고 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카친 말을 집에서 써요.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은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신부님들이 순진해서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는 또 저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왜 외국인이 여기 와 있느냐, 안 된다. 당장 양곤으로 추방. 그래서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지역에서 뜨는데 비행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정말 그 성서에서 그 요셉이랑 마리아가 뭐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 가는 것처럼 정말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20몇 시간을 가서 거기 중간에 만달레라는 도시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또 20몇 시간을 가서 이렇게 해서 양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양고 이제 신부님들이 일주일만 기다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그냥 잠깐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이 가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뭐 두 달이 가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교구에서는 이제 그 일이 잘 해결돼서 저희가 빨리 오도록 계속 교구민들이 같이 미사 때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양곤에서 언어 배울 때 이렇게 쓰던 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때 이렇게 자려고 다 누워서 있는데 누가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려요. 열어봤더니 남자분들이 몇 분이, 그러니까 밤에 점검 온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꼭 북한의 오후 담당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지금 누가 집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조금 무섭고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미리 알려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도 겪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미얀마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다시 거기 정부의 종교국으로부터 무슨 허락을 한 3달 만인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대신에 그게 계속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태국으로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거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가서 다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그 교구에 도착했을 때 첫날인가 거기 교구에서 신부님들이 저희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교구의 공동 묘지에 데리고 가서 저희 그 골룸반 신부님들,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30, 40년대에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4-5분이 거기를 먼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이랑 뭐 돌아가신 분들의 신부님들의 나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막 20몇 살, 갓 서품 받고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원래 골룸반 첫 번째 골룸반의 저기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서 왜 죽으셨나 이렇게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으신 거예요. 네, 20몇 살 막 이럴 때 어쨌든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말라리아 약을 안 먹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덜컥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말라리아가 걸려서 정말 이제 다행히 뭐 말라리아라는 거를 빨리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라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제가 볼 땐 약 부작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약봉지의 부작용이랑 뭐 이런 거를 읽어보니까 뭐 부작용이 이만큼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약을 안 먹던 사람이라 그 부작용이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뭐 물만 먹어도 다 토하고 그러면서 이대로 여기서 시작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님들 묘지에 갔던 게 기억이 나면서 이 신부님들도 이렇게 돌아가셨나 싶고, 가기 전에 이제 다 유서를 써놓고 갔는데 유서에는 거기 죽으면 거기에다 그냥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가서 얼마 있다가 거기 뭐 이렇게 교우가 돌아가신 집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여해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우리처럼 3일을 안 기다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냥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장지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장례 문화를 보고 나서 제가
아이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식구들이 여기까지 비행기표를 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사서 여기까지 오면 왔을 때 이미 나는 묻혀 있을 텐데 거기 방식대로 하면 그런데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날까.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 불현듯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며칠을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튼 많이 아팠는데요. 주교님이 또 오셨어요. 1호차 병문안을. 그래서 제가 주교님한테 아니 주교님 지난번에 분명히 전갈에 물리면 예방주사 맞은 거랑 똑같아서 말라리아 안 걸린다 그러셨는데 이거 주교님 거짓말 하셨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주교님 막 웃으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말라리아에 걸린 건 줄 알아. 안 그러면은 심한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그날로 죽어. 그런데 이 정도의 약한 걸로 걸렸잖아. 그래서 이러시면서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공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 미사에 공소지만 시모님들이 오셔서 주일 미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목을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일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현실 파악을 좀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 회장님 부인에게 하루는 제가 사모님 저를 딱 한 집에 교우집이든 어느 집이든 한 집에만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집주인에게 얘기도 하고 사는 것도 보고 얘기 좀 나누고 또 그 집주인한테 또 한 집만 연결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이제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아침을 먹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집만 소개시켜 주시고 가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집을 같이 돌았어요. 그랬는데 점심때가 돼서 저는 배가 고파 죽겠어서 이제 점심때 돼서 식사를 하셔야죠. 또 어느 집도 갔는데 저한테 식사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점심 이렇게 야박한가?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뭐 빈말이라도 점심때인데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소리를 안 하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나중에 안 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겠어서 회장님 부인 사모님께 이제 점심 먹고 해야지 도저히 허기가 져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허기 안 지세요? 저는 지금 허기 져서 죽겠는데 아니 아까 아침 먹었는데 뭐 이렇게 허기가 져?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허기가 져서 못하겠어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집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두 끼만 드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았던 저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 문화 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소요소에 복병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됐죠. 그러기 전에는 이 사모님도 좀 무심하시지. 아니 점심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서운한 게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 문화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들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 두 동료는 한 명은 교구청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
한 명은 또 우리나라의 교구청의 사회복지 사무실에서 뭐 그냥 영어로다 뭐 좀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나는 현지인들이랑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쪽에서도 뭐 특별히 제시하는 게 없었고, 저도 이제 일단 찾아봐야 되니까 현실 파악부터 해야지 되니까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일요일 미사를 갔는데 거기 공서 회장님이 젊으신 분인데 제 또래예요. 근데 막 엉거주춤 막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왜 그러세요, 회장님? 그랬더니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간신히 지금 미사에 나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 좀 내밀어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 지압을 했어요. 제가 수지침 같은 거를 예전에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즉각 나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니까 뭔가라도 뭐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손지압을 잠깐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그냥 다행이네요 하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인가 어떤 손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아프시다고 그렇게 용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보고, 어쨌든 제가 거기는 그 의료시설이 저희 5, 60년대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아프면 저 스스로를 치료를 해야 돼서 수지침 재료를 저를 위해서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급한 사람부터 이제 수지침을 놨어요. 네. 그랬더니 또 나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와달라, 여기도 와달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허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려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려다니니까 다른 분이 또 저희 집에 부르러 왔는데 보니까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르니까 마냥 하루 종일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들도 머리를 쓰시는 거죠. 아침 일찍 가는 내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구나. 첫 새벽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데리러 저기 하시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환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첫 새벽부터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뭐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의료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요 나중에는 거짓말 같은데요. 나중에는 멀리서들까지 막 돈을 꿔가지고 차비를 꿔가지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의 격리급 비슷한 뭐 그런 저기에 막 여러 사람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해서 택시처럼 이렇게 타가지고 저희 동네에 사는 뭐 사돈의 8촌쯤 되는 집에서 숙박을 해가면서 동네 사람들. 그러면 저는 근데 저희 집 거실에 환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 밥도 못 드시고 그다음에 돈 없는 돈을 꿔가지고 차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뭐 하나 받아보려고 치료를 받아보려고 병원이라 이런 데 가실 수 없는 형편이시니까 오시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자기 순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시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밥을 해놓잖아요. 근데 밥을 하려면 숯을 피워서 밥을 하고 또 숯을 피운 거에다가 또 뭐 반찬을 만들고 만약에 후식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숯불 피워서 또 물 끓이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촛불 요만한 거 켜고 이제 밥이랑 점심때 거랑 뭐 다 준비를 이제 해놓는데 밥은 부엌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 하루 종일 굶고 기다리시는데 저 혼자 먹겠다고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허기 가지고 이게 힘이 없어서 뭐 해드릴 수가 없게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부엌에 가서 팍 1분 내에 먹고 또 와서 정말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진짜로요. 왜냐하면 전기가 있었으면 밤에도 잠 못 자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아주 심한 응급 환자가 아니고는 거기는 밤이 되면 다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잘 나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소문을 듣고 계속 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가 볼 때 물론 뭐 그 능력이 있으신 하느님이시긴 하지만 의사가 아니신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의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스스로를 낫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대더라. 그럼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병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왜 TV나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뭐 이런 증세는 이런 병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혈압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혈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골룸반 수녀님들이 그 옆에 교구에서 간호사 수녀님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수녀님 지금 제가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얘기 들으면 혈압 문제이고 그런데 제가 혈압기도 하나도 없고 혈압을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는데 수녀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서 혈압기를 하나 주시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재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일랜드 수녀님이셨는데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 책이 있더라고요. 두꺼운 거 하나를 영어로 된 걸 주시면서 너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면서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밤에는 그 책을 촛불 밑에서 이제 보면서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스위침 재료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한국에다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막 중간에 이게 다 빼고 뭐 어떻게 돼서 제대로 도착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깨를 썼어요. 그래서 호일 있잖아요. 앉아서 기다리시는 동안 이 호일을 녹두할 만하게 좀 접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지침 놓아야 될 그 자리에 그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효력이 좋아요. 왜냐면 수지침은 잠깐 하고 빼면은 그만인데 이걸 오랫동안 붙여놓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미사를 이제 교구청 있는 데를 가면 미사 보는 동안만이라도 자유롭게 제가 조금 혼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날에 이제 연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미사 가는 시간보다 내가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또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료들 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간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30분만 더 있다가 내가 거실에 나간다고 얘기를 해줘라. 근데 뭐 아무튼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다 전령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제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가시지들을 않으세요. 왜냐면 그분들도 멀리서 없는 돈에 그 돈 꺼가지고 버스비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내 생명과 맞바꾸고 있다는 느낌. 아니 정말이었어요. 이 내 생명과 이 사람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 저는 성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를 않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혼자 있을 시간을 두지를 않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정기 없는 것에 너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내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구나. 그런데도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이분들의 삶과 생명과 맞바꾸고 있구나. 근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제가 그 수지침 재료가 있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사혈침도 해서 이렇게 피도 뽑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는 어쨌든 이렇게 막 저한테도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많이 나요. 왜냐면은 뭐 벌레 물리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것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다 우리 옛날처럼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소장님이 최고의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이제 문명 세계를 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우리 집 타작을 하는데 저희는 기계를 씁니다.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기계를 써서 어떻게 타작을 하길래 자랑을 저렇게 하시나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볕단을 마당에다 쫙 깔아놓고 경운기가 그 집에 있었어요. 경운기로다가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벼집 위로 다 쌀아기가 그래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는 기계를 쓰면서 타작을 한다 이러실 정도로, 아무튼 그런 문명의 기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근처에 금광이나 뭐 이런 거에 가서 꽃갱이에다 계속 파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그쪽은 그 마약 재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곳이고, 미얀마 군부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득을 보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자 사람들은 부자고 뭐 이제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옥 있잖아요. 중국 제품, 중국에서 온다는 옥이 사실은 거의 다 미얀마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니네들은 그거를 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아주 저기하게 잘 해줄게. 이러면서 거의 자원을 강탈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다 깜빡했네. 잠깐만요. 어디 얘기했었죠?
문명.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에이즈 환자야.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를 제가 사열로 피도 뽑고 막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정부에서는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에이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을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가 하나도 없었고요. 국제 NGO에서 하는 그런 기구들이 그런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 검사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합니다. 왜 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해서 진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너네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제가 처음에는 머리로는 그래 이것도 순교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에이즈가 걸리면 이것도 뭐 요즘 시대의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막상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울 때 에이즈는 뭐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이 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한국 가족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지인들이나 제가 에이즈 걸려서 돌아왔다고 하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면서 온갖 그 억측과 그 다음에 추측과 뭐 온갖 그런 저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막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정말 뭐 별거를 다 3시가 됐네요. 제가 얘기를 오늘은 너무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이거 어쩌나?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삶과 생명을 막 바꾸면서 어쨌든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국의 그 휴가차 그리고 이제 휴가차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차 나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혼자서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 보건의료 인력을 좀 양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조금 활동들을 하게끔 하게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저런 준비를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거기 그 빈센트 병원의 수녀님들이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양곤에 이제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나가서 그 빈센트 수녀님들 집에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는데 그 수녀님 한 분이 저보고 자매님 근데 왜 얼굴이 조금 안 좋아요? 한국에 가면 우리 빈센트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는 거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판정을 받고 어쨌든 저는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고 빨리 재활해서 빨리 다시 갈 생각만 하고 열심히 치료를 막 받고 막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거기는 의료 저기도 그렇고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하루아침에 저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리라고 마지막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저의 인생 노선이 획가닥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제 생각에 하느님께서 그동안에 저에게 좀 쉬어라 이런 소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아둔한 제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특별한 그런 저기를 주시면서 너 이래도 안 쉴래? 이제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래도 안 쉴래? 그런 특별한 조치를 저한테 취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쉼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쉬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골룸반에서 뭐 안식년을 하고 다시 나가는 걸 준비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쉬기로 해서 골룸반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나갈 수 없게 되면 골룸반에 왠지 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골룸반을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누군가가 뭐 임대 아파트가 가장 저렴하게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다 해서 근데 제가 주소가 서울로 골룸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나 뭐 가까운 데는 다 어렵잖아요. 안 되고 근데 어찌어찌 해서 6개월 전에 그것도 추가 모집이 끝난 지금 현재 사는 충북 음성군 감곡 성당 가까이에 제 고향이 거기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가 추가 모집도 훨씬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네, 내려간 지 지금 13,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1년 동안은 거기 부모님 산소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일 밭에 가서 일하고 미사 하나 다니고 그다음에 뭐 동네에 조금 어려운 아이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우연히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없어서 면사무소에 외국에 이메일 보내러 갔다가 음성군에 뭐 다문화센터가 있다라는 해서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런 거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제가 다문화센터에 상담사로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상담사로 몇 년을 일하다가 초고속 승진을 해서 센터장을 몇 년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한 11년을 일했어요. 일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제가 선교사로 살았던 모든 것들 경험과 또 그동안에 배웠던 사회복지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가족들도 하느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해서 불러들이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근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선교들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느 선교회에서는 나가서 두 차례 이상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의 한 것들을 위해서 역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저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돌아와서 이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로 이제 그 자리를 다 내려놓았고요. 근데 어쨌든 또 비오신 분님께서 이쪽에 양성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한국의 평신도들을 그렇게 양성해서 교육해서 내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일을 조금 도와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3번에 걸쳐서 저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뭐 많은 대부분의 선교사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는 것 뺏기는, 그 말 뺏기는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저한테 불러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